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쓰라리고 또 그리고 짜증도 나겠지만 만약 내가 넘어진 그 순간에 내 앞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그 순간이 불행이 아닌 행운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언젠가는 나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식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을 텐데 그래서 더더욱 결정하기가 힘들고 또 결정을 해놓고도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시다면 저희 용쟁호투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대박친구 용쟁호투 1부에서는요. 금요일에는 다비드 전문가님 아니면 주식 범 선생님 한 분의 단독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는 백호랑이 주식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문자로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강의 후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 문자 18990299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범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범 선생님 나와주시죠. 어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범 선생입니다. 아우, 오랜만에 또 단독 강의로 좀 찾아뵙네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종목 상담 이제 바이오 업종들 많이 질문해달라, 종목 상담 해달라 했는데 그때 제가 종목 상담 시간이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바이오 특히 내 종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상담 많이 해드릴 테니까 문자 참여. 문자 여기다 이제 종목과 그 문자와 그리고 번호가 지금 나가고 있죠? 예, 1895024 거기 번호로 종목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잠시 후 강의 이후에 종목 상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시장 잠깐 봐드리면 되나요? 네, 맞아요. 오늘 시장 정말 요즘 시장이 오늘까지 하면 이렇게 4거래일 연속 연고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요즘 계속 좀 이래요.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종목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다른 아시아 시장이 지금 약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외 증시 오늘 뭐 미국과의 중국 간, 틱톡 간의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중국 상해 지수도 떨어졌고요. 홍콩은 좀 많이 떨어졌고요. 텐센트가 여기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콩 주식에. 근데 오늘 1% 이상 떨어졌고 항생도 1%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본도 0.3% 정도 떨어졌고 대만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아시아 증시에서 대한민국과 대만 증시가 반도체 업황들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대만도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대한민국만 코스닥은 0.4% 물론 갭이 떠서 밀렸긴 했지만 코스닥도 0.4%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도 0.3% 상승이 나왔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 아시아 증시에서는 대한민국이 큰 악재만 없다 그러면 큰 악재가 없다 그러면 가장 강한 아마 증시가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아마 전략만 좀 잘 짜오신다 그런다 그러면요. 저는 올해 2020년 이제 하반기가요. 2017년 하반기도 엄청 좋았거든요. 2017년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요. 5월달 이후로 급등이 나오면서 2017년에 10월달 그리고 2018년 1월달 이 흐름이 좋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히려 2017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리고 2011월달까지. 근데 지금 제가 바라보는 코스닥 느낌은요. 2017년보다 훨씬 강한 흐름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더 갈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스닥 1000도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쯤이요?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이제 85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900선만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준다 그러면 사실 1000포인트는 이제 꿈의 포인트거든요. 코스닥 안에서 예전 그 IMF 그때 이제 코스닥 그 버블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코스닥이 다시 1000포인트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근데 이제 코스닥은 그
서러웠던 뭐 2007년도에도 900포인트에서 밀렸었고요. 그 전에도 900포인트에서 2002년도에서 밀렸는데 그리고 2018년도, 17년도에도 900선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이 뚫어주면 진짜 마의 구간 1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범 선생님 네. 이 시장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시고 네네. 앞으로 너무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하반기는 쭉 좋게 뜰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셔서 그런지 네. 더더욱 지금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이런 거야?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전 하반기 보는 게 일단 집중을 하는 업종이 있어야 돼요. 집중을 하다 네, 이게 뭐 다 분산돼가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이 종목도 올라가고. 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정치 맥주도 강했거든요. 네. 뭐 윤 총장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5G도 굉장히 네, 이재명 관련 이배정 지사 관련주도 올라갔고. 근데 이렇게 한 번 종목이 올라갈 때 시야가 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범 선생은 딱 4가지밖에 보고 가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략은 바이오 대장주 몇 종목과 네. 그리고 하반기 이제 8월 12월이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과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오늘 강했던 5G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들만 포트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비중을 뭐 8월 달은 바이오에 좀 더 넣었다가 아니면 9월 달에는 뭐 2차 전지 좀 더 넣었다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갈 수는 있지만 집중은 이 4개 그리고 파급력은 어디서 나온다? 어쩔 수 없이 바이오에서 나옵니다.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시가총액 한번 볼까요? 시가총액을 한번 본다 그러면 잠시만요. 예, 지금 코스닥에서 1등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HLB,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에코프루비엠 다음 제넥신까지 거의 6등 안에서 5개 종목이 다 바이오 회사라는 거죠. 네.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갈 거라면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이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지금 바이오 업종들은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주목을 해야 하는 게 그 4가지 중에서도 바이오 쪽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저는 이제 많은 포트반에서 50% 이상 바이오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유동적으로 2차 전지가 좀 강세다 그러면 2차 전지 조금 더 비중을 넣으셨다가 아니면 5G가 강하다 그러면 5G, 반도체가 강하다 그러면 반도체 이렇게 유동적인 건데 결국 연말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은 바이오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는 집중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요. 관심을 이쪽으로 이러하다가 바이오가 어느 순간 또 많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니까 네네. 그래서 바이오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오늘 공개 한번 잠깐 좀 강의를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정말 바이오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싶지만 쉽사리 또 손이 가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성격상 네네.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변동성이 너무 커요. 맞아요. 고점에서 일단 뭐 차트를 한번 보면 신풍제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제가 용정용투에서 한 2번 정도 종목 상담을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대부분 들어가신 게 이제 뭐 4만 원에서 뭐 3만 원에서 잡으셔가지고 어디까지 보면 될까 이런 종목 상담 받아본 적이 없고요. 네. 거의 12만 원, 13만 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추매해도 될까요?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본전을 올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 문제인 거죠. 똑같은 바이오 종목이라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 그런 구간 안에서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강의 들어간다 그러면 그 순환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짧게 그렇게 받아들일까 할게요. 네, 전문가님은 8월, 올 하반기 시장을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압축을 해서 조금 이따 강의도 그거 관련해서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후에 여러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문자로 참여를 받고 있습니다. 문자 189902994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강의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빨리 강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바이오 업종이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나 이걸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업종은 지금 주축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기술 이전, 지금 최근 한미약품, 알테오젠 이런 대형주들이 몇 조 이상 규모의 기술 이전으로 이끌어가는 전통 제약 회사들과 그리고 코로나 이슈, 코로나 백신 그리고 코로나 이슈와 그리고 백신 이런 업종이 2개가 중복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로 봐서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던
섹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메모장으로 잠깐 여기 스튜디오 와서 나파모스타트 코로나 치료제로 해가지고 네. 뭐 종군단 제약이라든지 엔지캠 생명이라든지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캐몬, 뭐 뉴지랩, 종군단 바이오 이런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일약품.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구간이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약 1개월 넘게 횡보를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 그리고 이때는 몇 개월, 한 2개월 가까이 조정을 둔 다음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종목들이 이슈를 받을 때 들어가면 종목을 물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물론 언제 뜰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그러면 최근에 떴던 종목들이 다 과거에 한 번씩 떴던 이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덱사메타손,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이제 범선생 여기 용재무태에서 이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이게 7선 종목, 7월 달에 가장 유망해 보이는 7월 7선 종목을 해서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언제 떴냐면 4월 달에 공략이 일단 한 번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횡보가 약 2개월 반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 테마가 순환, 바이오가 어차피 지금 셀트론이라든지 대형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테마들, 특히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테마들은 한 번 떠서 거기서 끝나는 테마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테마를 한번 떴던 걸 기억했다가 그 구간 안에서 조정 구간이 한번 온다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많다. 근데 조정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뜨고 나서 일주일 조정받았다고 바로 매수가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텀들이 지금 화일약품도 그렇고 또 한번 시젠, 진단키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젠.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진단키트에서 가장 많이 지금 2개월 동안 몇백 프로, 한 300%가 종목이 올라간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공략하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3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한 1개월 넘게 이렇게 횡보를 한단 말이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 요즘 투자자분들은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조정이 일주일 조정받고 올라가야지 왜 조정이 한 달씩이 나오는가.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이탈한 거 아닌가?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이 간 종목들 특징을 본다 그러면 조정이 몇 개월입니까? 1개월, 2개월 이런 긴 구간을 조정을 주고 그리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조정을 1개월이나 이렇게 길게 주는. 왜냐하면 테마주가 지금 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도 지금 보면 덱사메타손 테마도 있고 나파마스타 그 치료제만 하더라도 벌써 혈장 관련주 테마도 있고요.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진단키트도 너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 테마가 한번 1개월 딱 흐름을 보고 나서 이쪽 테마 또 다시 조정을 받고요. 또 만약에 나파마스타트가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또 다른 테마가 순환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가 먼저 뜨기 시작했습니다. 보면 진단 시젠이 떴던 이력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시젠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구간이 정확히 3월달이에요. 3월달. 네. 3월달에 올라가고 나서 언제? 4월달에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월달부터 올라갔던 종목들이 바로 치료제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네. 일신바이오도 3월달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언제 올라갔냐면 4월달부터 급등이 한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진단키트 시즌이 떨어질 때 테마가 순환이 돌면서 치료제 쪽이 올라간 거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 뭐 화일약품 이런 종목들도 물론 클로리킨 때문에 이슈가 올라가긴 했지만 결국 3월 말 4월 초에 뜨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파모스타트 뭐 엔지캠 생명 제일약품 보도록 할게요. 제일약품은 언제 떴는지. 예. 제일약품은 5월 달에 떴습니다. 5월 달에. 그러니까 혈장 관련주도 4월 달에 뜨고 조정을 받을 때, 진단키트도 조정받을 때 새로운 치료제가 부각이 되면서 5월 달에 나파본 이슈로 제일약품이라든지 뭐 뉴지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5월 달에 탁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테마가 한 박자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가 시젠이 지금 고점에 있는데 여기서 시젠이 만약에 조정이 나와버리면 조정을 받으면 다음 당연히 코로나 테마 다른 테마들도 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무슨 테마가 또 뜨고 있습니까? 혈장 테마가 뜨고 있다는 거죠. 혈장 테마가 언제? 3월 달에 진단키트, 4월 달에 혈장이었는데 혈장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지금 녹십자 MS라든지 네. 오늘 제가 창 마감 이후에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여기 지금 이데일리 스튜디오 오기 전에 딱 그 시간에 보니까 녹십자 관련주들이 혈장 관련 대표적인 혈장 관련주들인데 3% 5% 이상 이미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 고점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순환 주기가 3월 달에 진단키트 떨었으니까 진단키트가 조정받으면 혈장 관련주가 뜰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네. 미리미리 들어갔다는 거죠.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화일약품을 드렸던 자리 7월 왜? 예.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럼 뜨지 않았을 때 가장 최저점 구간 8,500원일 때 7월 7선으로 우리 용재 이데일리 용재무투 친구분들에게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다 드리긴 했는데 네네. 그럼 이 자리가 그럼 뜰 자리냐? 뜰 자리는 아니지만 테마의 순환 과정으로 결국 덱사메타손 테마주들이 한번 뜰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올 거라는 거를 미리. 그렇다고 뭐 바로 당장 내일 올라간다. 이건 아니지만 네네. 조만간에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목을 잘 잡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범 선생님 뭐 길목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별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8월 달에 또 올라가지 않은 또 길목, 지름길 바이오 종목을 또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일약품 같은 이런 자리, 좀 떨어져 있는 자리인데 8월 달에 아직 테마가 불지 않은 그런 치료제들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테마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테마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를 미리 좀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이제 문자로 지름길 종목으로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150분에 한해서 선착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지름길 종목도 이런 화일약품 같은 코로나 테마긴 한데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지금 당장 내일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길목에서 잡고 들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전략을 짜서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와 그리고 매수 가격까지 제가 지름길 종목이라 해서 2선을 추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들으시고 또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150분 이전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 좀.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범 선생님. 네. 그 지름길 길목에서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을 잡으면 진짜 너무 좋겠지만 네네. 요즘에 이렇게 2차 전지도 그쵸. 대장주가 잘 가고 네. 오늘 바이오 같은 경우도 다른 바이오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SK케미칼이나 이런 대장주들은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지금 시장은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거든요. 대장주를 공략하면 가장 좋긴 합니다. 가장 좋긴 하는데 지금 치료제에서 대장주가 누구였냐면 또 신풍제약이었어요. 네, 신풍제약이 뜨기 전에 대장주는 거 알았다 그러면 가장 좋은 전략이긴 한데요. 대부분 제가 종목 상담 받아보면 거의 이슈가 끝물일 때 이럴 때 많이 이제 고점에 많이 이제 들어가신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많으시죠. 대장주를 공략하는 공략보다는요. 오히려 테마 순환 과정에서 안 떴던 테마를 미리 길목에서 잡는 그런 지름길 공략법이 초보분들이거나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투자하고 싶으신데 너무 변동성이 들어오신 분들은 남들보다 좀 싸게 잡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름길 종목 2선을 오늘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189902994번을 통해서 지름길 종목 이렇게 5글자 보내주신다면요. 지름길 종목 2선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선착순 150분만 선정을 해서 지름길 종목을 2선을 드린다고 하셨죠. 네네네. 네, 선착순 150분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홍 선생님. 네네. 그럼 지름길 종목을 선착순 150분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네네, 그렇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관련 치료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치료제들이 일단 화일약품이라든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일약품을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 네. 이런 종목들은 테마가 이미 이슈가 공개가 된 거예요. 덱사메타손이라는 이슈가 지금 공개가 됐고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라 보여져요. 근데
이 종목이 이미 거래량이 그 전달에 4월 달에 만약에 떴던 흐름에서 7월이나 6월 달에 들어간다고 했으면 남들보다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제가 만약에 이 선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7월 달에 뜨는 종목들은 드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6월 달에 뜬 종목을 드릴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5월 달에 6월 초에 떴던 그런 종목들이 7월 달에 조정받고 8월 달까지 조정을 받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이 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프로스테믹스, 이것도 첨세법 관련주라고 해서 제가 우리 용재용호투 시청자분들에게 또 이거 7월에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 종목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첨세법과 그리고 줄기세포 안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연계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공략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일단 떴던 구간은 언제입니까? 3월달, 4월달에 코로나 이슈가 불면서 한번 떴던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를 공략을 들어갔던 구간 여기입니다. 여기. 왜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일단 남들이 관심이 없는 업종이에요. 근데 관심 없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은 실려있고 테마는 순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줄기세포 테마도 지금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 한 300개 정도 되는데 제약회사들과 근데 바이오 업종 대장이 누굽니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속 바이오 업종들이 계속 떨어지는 애들 가능성보다는요. 그 테마가 코로나 테마제들도 계속 돌면서 이런 줄기세포 테마주들도 계속 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반등 포인트가 나온다. 거기에 이슈가 가까워지면 좋아요. 최근 줄기세포가 왜 뜨고 있습니까? 첨세법 이슈로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슈를 딱 받고 첨세법 지금 뉴스 떴으니까 지금 이슈 받고 바로 들어간다. 여기서 그러면 이미 지금 4월달 최고점보다는 낮긴 하지만 이미 범선생 용재용투 보신 분들은 이미 평균 단가가 3,500원, 3,600원 이렇게 싸게 사실 기회도 있는 건데 굳이 4,500원, 4,600원에 공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결국 바이오 종목은 순환되는 거고 결국 고점에서 다시 한번 물릴 가능성도 확률상 맞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요.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대형주라고 해서 종목을 손실 안 본다는 건 아닙니다. 왜? 이때도 고점은 한번 나왔었고요. 이쪽도 고점이 나왔었고요. 이쪽도 고점이 나왔었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지만 코스닥이 최근 한 달 7월 동안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달 동안 계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거나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종목인데 남들이 관심 없는 범선생이 화일약품 드렸던 프로스테미스 드렸던 그런 자리가 오히려 지름길, 그게 지름길 길이다라고. 그게 지름길인 네, 거네요. 그렇죠. 그게 지름길이죠. 길목.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변동성도 크고 고점에서 물릴까봐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름길 종목 2선을 준비하셨는데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참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189902994번으로 지름길 종목 이렇게 5글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착순 150분만 한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난 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로 150분 마감이 됐다고 지금 PD님이 벌써요? 지금 네. 30분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 선생님? 일단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장전에 드리긴 할 텐데, 오전에 네. 드리긴 할 텐데, 제가 100분 더 받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럼 250분. 250분, 총 250분 선착순을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250분도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전까지 마감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빨리 선착순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250분까지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테니까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케어젠 한번 봐주실까요? 7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20%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8949 뒷번호 8949님이 남겨주셨어요. 73,000원이요. 네. 케어젠. 일단 지금 이 종목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월봉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좀 되었다가 다시 상장이 되면서 지금 한번 슈팅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일단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케어젠 자체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7월 달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큰 추세로 본다고 했을 때 고점은 떨어졌지만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제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64,000원 정도 안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만 여기가 깨진다 그러면 62,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추매를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네. 그래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다음에 목표 구간은 전고점까지 보긴 좀 그렇고 한 75,000원으로 아마 하반기 10월 달까지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외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평단을 조금 낮추시기를 권장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름길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종목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종목 상담이 다들 지름길 종목만 남겨주고 계셔가지고 1번? 네, 여기 있네요. 주식 범 선생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범 선생님. 저 2달째 위즈웍 스튜디오 들고 있고요. 매수가는 5,100원, 보유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네.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 종목을 볼 때 특히 이런 횡보하는 종목들은 차트를 어딜 먼저 봐야 되냐면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왜요? 월봉으로 봤는데 일단 2019년 지금 거래 대금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2020년 해인데 네. 거래량이 2019년보다는 조금 아직 미흡한 상태죠. 그럼 아직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도 않다는 건데 그럼 이런 종목들은 주봉에서 아니면 일봉에서 한번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9년 12월 달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고 최근 6월 달 그리고 최근 7월 말 네, 위즈웍 스튜디오 여기서 지금 4,400원 왜요? 왜 한숨 쉬세요? 네, 이거 4,400원이 좀 이탈을 하면요. 네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지금 오히려 추세가 깨졌다는 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하반기에 보고 있는 바이오라든지 5G라든지 2차전지 이런 종목으로 오히려 수익을 보시는 게 손실을 더 회복할 수 있는 빠른 길일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지지부진한 종목을 계속 오래 들고 가는 것보다는 그 대신 저점만 안 깨지면 됩니다. 저는 시장이 올라가면 4,400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여기가 이탈이 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지금 강한 종목으로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 갈아타시는 게 네네. 기회비용 면에서는 좀 더 이럴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250분도 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뒷번호 4209님도 방금 범 선생님이 교체 매매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렸는데 꼭 미리 보내주셨기를 바라고요. 이 마감이 되었는데 조금 더 늘릴 수는 없을까요? 일단 5분만 종목 상담하면서 5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250분이 너무 하더라면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150분 정도만 예상을 했던 맞아요. 부분인데 네. 지금 거의 뭐 10분 만에 찾다 하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한 5분만 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좀 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다음 종목은 서울반도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3,500원에 보유를 하셨는데 몰빵 100%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뭐 어떤 종목이죠? 못 들었어요. 서울반도체요. 2만 원 목표 가능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 네. 지금 이게 LED 쪽 테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수급이 한번 들어온 상태에서 저는 이게 저번에도 종목 상담 받았던 종목인데 네네. 18,000원 정도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거를 좀 권해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등은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가 여기 지금 너무 어떻게 보면 물려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종목이에요. 고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계속 두텁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전에 오는 구간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시세를 말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보다 오히려 정고점, 즉 매물대가 없는 그런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그럼 이제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1개월, 2개월만 더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100% 들어간다 하면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빠르게 그냥 익절하시는 게 좀 더 17,000원 깨지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아직까지도 마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기 종목 이렇게 남겨주고 계시고요. 지름기 종목 꼭 연장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에센테크 남겨주셨고요. 1,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40%인데 지금 4달 넘게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종목들도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거래량이 실리고 왜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종목의 특징이 뭘 것이냐. 일단 대형주가 없어요. 이 테마에 속해 있는 대형주가 부재한다. 근데 제가 올해 하반기에 강했던 테마들은 누구예요? 바이오, 네. 셀트리온 있죠. 2차전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이런 게 있고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고 5G는 뭐 KM 대형주들이 이미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섹터예요. 근데 에센테크 같은 경우는 뭐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어떤 테마가 좀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들어와도 횡보하는 구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11,400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거래량 이때 실렸던 가격 1,500원까지는 하반기까지는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여지는데 이 종목을 큰 수익으로 바라보기는 좀 그렇고요. 1,400원 이상 거의 본전권에서 한 3% 5% 정도 수익 구간 그러니까 본전권에서 한번 반등 날 기다려서 전량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종목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다음 여러분들 지금 8시 35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번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름길 종목 이선도 너무너무 받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내 종목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지름길 종목을 받아야 매수를 또 할 수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189902294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신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범 선생님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경남제약 한번 봐주실까요? 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20%. 계속 빠지고 있는데 반등의 기회가 올지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공략을 할 때는 그 테마가 엄청 강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매수 타점이 되는데 네. 경남제약 같은 경우는 물론 방탄 뭐 이슈도 있었고 뭐 이런 여러 뭐 레모나 이런 이슈도 있어서 한번 슈팅이 나왔던 기록은 있지만 테마를 이끌고 있는 테마는 아니에요. 그리고 강력한 테마는 아니란 말이죠. 평단가는 지금 8,000원대라면 충분히 이쪽 고점 라인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차트나 이 종목이 꾸준하게 지금 매물대도 좀 많습니다. 여기에 좀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추매 라인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추매를 6,300원 라인으로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6,300원 라인대에서 마지막 추매해서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본전권 이상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추매 라인 여기를 그 전까지는 추매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범 선생님 지금 지름길 종목 신청하신 분이 35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금요일마다 이게 제가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또 열렬히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다들 안 나가시고 방송 보고 놀랐는데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을 하나 더 드릴게요. 종목 한 들어서 지금 정말요? 네, 3선으로 해서 왜냐면 수급이 좀 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3선으로 하고요. 400명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명만. 네, 50명만 마지막 선착순. 네. 지름길 종목인가요? 네, 지름길 종목이랑 남겨주신 분 네. 나머지 50분. 근데 종목은 원래 2종목으로 하려 했는데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3종목으로 네,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네. 지름길 종목 2선이 아닌 3선으로 바꿔주시면서 50분 추가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189902294번으로 지름길 종목 이렇게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다이아 55,000원, 55,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비중을 많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비중 9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일진다이아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네. 일단 수차 플러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그런 복합적인 테마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많이 불었겠죠.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노출된 거고 그런 확신감의 고점에서 비중 베팅이 탁 들어가신 건데 네.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강한
확신이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2차 정리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입니다. 강세. 잠시만요. 업종들이 주로 강세인데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2차전지 시스템화들이 좀 강세긴 하나 결국 1개월 정도 조정을 주는 구간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전량 뭐 떨어진다고 해서 막 선저치고 이거보다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당연히 땡큐기 목표가는 충분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거의 매물대가 없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2차전지 섹터 본다 그러면 6만원, 7만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긴 한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확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1선에서 지금 이탈이 된 상태에서 깨진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좀 손절이 나와야 되느냐 빠르게 추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52,000원 구간에 한해서 비중을 지금 90%이기 때문에 40% 정도는 터시고 그러니까 50%만 들고 가시고 그 밑에서 오히려 추매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컨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고점에서 크게 물려버리면 추매해도 이제 평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52,000원이 만약 이탈이 된다. 비중을 여기서 절반으로 확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비중, 2차전지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을 너무 보유하고 계신 만큼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름길 종목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서 종목을 제가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노터스 27,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은 40%. 어제 수익권에서 매도를 못했다고 하시네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권에서 매도를 타이밍 놓치셨는 것 같아요. 일단 노터스의 반등 구간이 어디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등 구간이 일단은 6월달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네요. 저점이 깨졌는가? 저점 안 깨지고 있네요. 그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가?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지금 25,000원 구간이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전고점을 탈환하려고 한번 흐름이 줄 것 같은 그런 종목입니다. 어쩌면 실적 기대감보다는요. 신규 상장이잖아요. 노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가 네. 지금 기억 안 나는데 23,000원, 24,000원을 기억하는데 공모가는 지금 크게 차이가 네. 없습니다. 신규 상장인데다 불구하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하반기까지 바이오템마가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4만원 이상까지도 봐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요. 단기로 본다고 했을 때는 35,000원으로 목표가를 잡으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4만원 이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방금 바이오주 노터스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지름길 종목도 저도 이렇게 신청을 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네. 이렇게 내 포트에 담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종목 백화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구마구 그렇죠. 담다 보면 포트폴리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모든 내 포트의 100%를 지금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지금 이슈 그러니까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 그런 업종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왜? 결국 떨어지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뭐 고점을 찍고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올해 결국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했던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5G 이런 업종들은 그 안에서도 선택. 그럼 바이오, 전 범선생은 바이오 업종에다가 일단 50%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오르지 않은 종목들로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종목 내놨다가 올라가면 다시 안 오른 바이오 종목도 갈아타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네, 근데 포트 50% 이상은 지금 대장은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잡는 거고 네. 나머지 뭐 10%, 20%, 30%는 뭐 2차 전지가 간다. 그럼 2차 전지 쪽 업종에다 비중 좀 들어가셨다. 이슈 불었다가 또 5G가 간다. 5G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는 50% 이렇게. 그러면 네. 바이오를 50% 담아야 하는데 오늘 네. 주시는 지름길 종목 3선은 다 네. 바이오인가요? 일단은 바이오 종목 한 종목과 2차 전지 종목 한 절 이렇게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3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2개 그리고 2차 전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안 올라간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지금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LG 화학 같은 종목을 본다 그러면 맞아요. 지금 LG 화학이 너무 잘 가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100만 원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종목이 과거 시젠이 똑같아요. 시젠 3월달이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시젠 14만 원이 20만 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고점 있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름길 종목을 한번 컨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유 오리엔탈 한번 봐주시도록 하죠. 1,365원에 매수를 하신 오리엔탈. 오리엔탈. 네, 매수가는 1,365원이고 보유 비중 2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정치 맥주로 좀 엮여져 있는 뭐 그런 종목이에요. 그 테마주인데 일단 거래량이 좀 세게 들어왔던 부분 6월달이네요. 6월달에 상한가를 지금 거래대금 200억 정도 해가지고 상한가 한 2번 정도, 한 번 상한가 한 20%대 일단 저점을 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세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만 분다 그러면 1,500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 신고가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네. 바닥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네요. 이런 종목들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아무리 정치 이슈가 있어도 시가총액이 좀 낮죠. 6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00원 최종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탈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1,200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전량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1,20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 그리고 목표가는 1,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종목.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젠텍 한번 봐주실까요? 매수가는 57,1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범 선생님,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진단키트 쪽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진단키트 고점은 일단 8월달에 나올 겁니다. 8월달에 지금 나오는 거고요. 지금 다음 주면 누가 발표가 있습니까? 시젠부터 수젠텍, 랩지노미스, EDGC 모든 종목들이 다 실적 발표가 네.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최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 기대감 재료 소모율로 떨어지느냐 그런 자리인데 지금 수젠텍 같은 경우는 변동성은 있겠지만 한 번 정도 반등 구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고점이에요. 너무 고점. 인간적으로 너무 고점이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한 20%, 30% 구간도 견디셔야 되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5만 원 깨지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3분기에 또 실적이 나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이거 견디기 힘든 그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5만 원이 깨지면 전략 정리하시고요. 고점 6만 원을 목표로 잡고 짧게 치고 나오세요. 이런 종목 오히려 더 여기서 얼마나 더 왜냐면 다음 주면 이제 재료 소멸이 나올 겁니다. 시젠도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6만 원 정도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5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 좀 아쉽긴 하지만 정리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바이오주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름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400분 마감이 다 됐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400분 종목을 한 1선 더 추가해가지고 좋은 종목으로 좀 컨택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더 늘리시진 안 돼요, 이제. 이제 400분이 너무 많이 지금 계속 신청을 오고 해주기 있어가지고. 때문에 네. 딱 400분까지만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분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 2선과 그리고 2차전지 1선 이렇게 해서 지름길 종목 3선을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셔서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종목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시만요. 시간을 좀만 주세요. 네. 아이고, 아직도 네. 지름길 종목으로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진 매트릭스 한번 봐주시죠. 19,970원에 보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는데 힘들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5,000원에서 지금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차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떨어진다 그러면 좀 불안한 구간이긴 하나 네네. 좀 더 긍정적인 이슈는 최근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는 거죠. 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2만 원이면 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거의 꺾여버리면 본전이네요. 네, 여기서 꺾여버리면 엄청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아예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61선이 지금 15,000원 부근인데 15,000원 깨진다 그러면 추매는 말고요. 비중을 15,000원 깨지시면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소식을 들은 게 550분 정도가 보내주셨다고 해요.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지름길 종목 150분은 그러면은 못 받으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삼선을 이제 더 이상 종목 늘리지 않고 네. 좀 매수가 이제 넉넉하게 드릴 텐데 방송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보내시니까 지금 당황스러운데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신 분들 일단 다 보내시고요. 종목을 세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목 전체 발송을 해드릴 텐데 일단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름길 종목 삼선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시간이 한 3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 문자 1899-0294번으로 지름길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바디텍 매드 한번 봐주시죠. 22,200원에 보유 비중 30% 보유하고 계시고요. 뒷번호 2346님이 남겨주신 바디텍 매드. 자꾸 바디텍 매드 조금 이제 웃음이 나오는데 네. 저번 웃고 계시네요. 저번 주에 이게 노란톡 제가 이제 용정도 노란톡에 있는 분들과 같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좀 기억이 나는데 매수 단가가 좀 비슷해요. 22,200원 정도라면.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진단키트에 비해서 뭐 올라가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진단키트 이슈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네. 23,000원까지는 한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23,000원, 24,000원 부근까지 한번 목표 구간까지 보시길 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진단키트 관련주긴 하나요.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추매도 한번 좀 괜찮을 종목 같긴 해요. 그래서 네네. 한 2만 원 이하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한번 추매 한번 하셔가지고 평가권 낮추신 다음에 다시 정고점 구간 안에서 전략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지름길 종목 3선, 바이오 2선과 그리고 2차전지 1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1899-0294번으로 지름길 종목 이렇게 5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 용재고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 상한가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